안녕하세요. 연주하는입니다. 오늘부터는 새로운 단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새로운 단원의 제목은 인수분해와 2차 방정식입니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여기서 배우는 것은 딱 두 가지예요. 뭐냐면 인수분해, 또 하나는 2차 방정식이에요. 이 중에서도 뭐가 더 중요하냐? 2차 방정식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수분해도 중요하긴 한데 인수분해는 2차 방정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수분해를 배우는 것이지 여기서의 주인공은 2차 방정식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합시다. 자, 그러면은 당연히 단원도 이제 중단원은 두 개로 나뉘겠죠. 인수분해 단원과 이제 2차 방정식 단원이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인수분해 단원에서 인수분해도 있는데 뭐도 있어요? 다항식의 곱셈도 있죠. 왜 이 두 가지가 있냐면 바로 다항식의 곱셈과 인수분해는 서로 반대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이건 조금 이따 우리가 하도록 하죠. 자, 그럼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준비학습 보겠습니다. 준비학습. 먼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입니다. 뭐냐면 소인수 분해 되겠습니다. 자, 소인수 분해가 뭐죠? 분해라고 하니까 뭐 분해를 한다 그죠? 뭘로 분해하냐? 소인수로 분해한다고 해서 소인수 분해예요. 그럼 소인수는 뭐냐? 소인수는 바로 소수인 인수를 소인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소수는 뭐고 인수는 뭐냐? 자, 그랬을 때 먼저 소수 먼저 알아보도록 하죠. 소수. 자, 영어로는 뭔지 압니까? 영어로는 프라임 넘버가 되겠습니다. 프라임이 뭐냐면 굉장히 기본적인 이런 뜻이에요. 기본적인 중요한 뭐 이런 뜻이에요. 그 말대로 프라임 넘버 굉장히 기본적인 숫자라는 얘기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고 주요한 숫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소수가 뭐냐? 네, 여러분들이 배웠던 교과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보다 큰 자연수 중에서 약수가 1과 자기 자신뿐인 수를 소수라고 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면 뭐 어떤 거죠? 만약에 2 약수가 1하고 2밖에 없죠. 즉, 1과 자기 자신만 있죠.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얘는 그래서 소수라는 겁니다. 3을 볼까요? 3의 약수 뭐가 있습니까? 1하고 3이 있죠. 얘도 뭐예요? 1과 자기 자신이 약수로 가지죠. 그래서 얘도 뭐다? 얘도 소수다. 4의 약수는 뭐가 있습니까? 1하고 2하고 4가 있죠. 보니까 뭐야? 1과 자기 자신 말고도 또 있죠. 약수가. 그래서 얘는 소수가 맞다, 아니다? 소수가 아니다 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소수의 진짜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예요. 더 이상 쪼갤 수 없을 만큼 쪼개어진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작게 쪼개어진 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소수라고 생각하는 수 뭐가 있습니까? 2, 3, 5, 7, 9는 아니죠. 11, 13 이렇게 있을 때 얘네들은 더 이상 딴수로 곱하기로 나누어질 수가 없어요. 2 곱하기로 할 수 없죠. 3 곱하기로 나누어질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소수가 아닌 수 4 같은 경우는 뭐가 가능해요? 2 곱하기 2에서 다른 수로 이렇게 쪼개어질 수 있다는 거죠. 뭐 6 해볼까요? 6도 뭐예요? 2 곱하기 3 같이 다른 더 작은 수로 쪼개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더 이상 쪼개질 수 없죠? 얘와 얘는 사실 소수인 거죠. 그래서 얘 2도 소수고요. 9 같은 경우도 뭐야? 3 곱하기 3만큼 또 쪼개어지죠. 근데 소수들은 이렇게 쪼개 앉은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연수를 이루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를 우리는 소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작은 단위. 그러니까 더 이상 쪼개려고 해봤자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수를 소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물론 우린 여기서는 자연수 중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수 중에서. 자, 그럼 여기서 다시 와보면은 그럼 인수가 뭐냐? 인수는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은 factor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뭐 인수라는 뜻도 있고 뭐 인자, 뭐 요소, 뭐 좀 더 우리가 알기 싶으면 부품 이런 거예요. 어떤 뭔가를 이루고 있는 부품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인수분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부품들로 분해를 하는 건데 그 부품이 어떤 부품이냐? 소수로 이루어진 부품이라는 거예요. 그 소수로 이루어진 부품으로 분해를 하는 것이 소인수분해입니다. 56을 소인수분해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가장 작은 자연수의 단위로 잘게 다 나누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56 소인수분해 할 수는 있죠. 2는 4, 2, 86, 그럼 2는 2, 4, 8, 그다음 7, 2, 14. 이렇게 해서 더 이상 안 쪼개지죠. 그래서 2에 3승 곱하기 7 뭐 이런 식으로. 자,
자, 그러면 143도 여러분 한번 해볼래요? 어떻게 돼요? 자, 지금 잠깐 멈춤 버튼을 누르시고 여러분 다 풀고 나서 여러분들이 푼 것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시작. 자, 다 풀었죠? 자, 143 어떻게 나누지? 그 끝이 3이니까 당연히 짝수로는 다 안 되겠죠. 그럼 홀수만 찾아보면 되겠죠. 3, 5, 3의 배수 아니죠. 5의 배수 아니죠. 당연히 3이니까. 7의 배수 7이 14 안 되죠. 9의 배수 또 안 되죠. 11의 배수 됐습니다. 뭐야? 11 곱하기 13 하면 되네요. 11로 나누면 그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더 이상 이제 10이라고 13은 소수기 때문에 소인수분해가 안 되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내용입니다. 분배 법칙 되겠습니다. 뭐냐면은 식을 전개할 때 곱셈 공식이죠. 어떻게 전개하냐면은 이런 식으로 분배를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얘는 불러줄래요? 이렇게 하면은 x 제곱,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2xy 하실 수 있겠나요? 자, 2번 그럼 잠깐 멈추고 풀어보세요. 시작. 자, 다 풀었죠?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전개하면 뭐예요? 2x 제곱. 이렇게 전개하면 플러스 2xy. 자, 이렇게 전개하면 여기 플러스 있으니까 플러스 그대로. 이렇게 전개하면 3이 6xy. 이렇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5, 3, 15y 제곱. 이러고 나서 그대로 두면 안 되고 보니까 2xy, 6xy 뭐예요? 동류항이죠. 동류항이니까 동류항 계산하면은 2x 제곱. 여기는 2와 6만 더하면 되죠. 8xy에 마이너스 15y 제곱. 다음 1차 방정식을 푸시오 그랬습니다. 자, 방정식이 뭐였는지 기억이 납니까? 자, 그럼 방정식이 뭘까요? 자, 그러면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식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식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등식이 있고 부등식이 있습니다. 그죠? 등식은 뭐예요? 등식은 이렇게 등호로 연결된 식을 등식. 부등식은 이렇게 이런 거. 부등호로 연결된 식을 부등식이라고 하죠. 등식에는 또 두 가지로 나뉘었어요. 물론 여기도 두 가지로 나뉜데 이건 오늘 하지 않고 등식만 얘기할게요. 등식에서는 항등식이 있었고 방정식이 있었어요. 항등식은 뭐냐? 그 말대로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이에요.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뭐 2x 플러스 1은 2x 플러스 2. 자, 여기서 x를 우리는 미지수라고 얘기하는데 이 미지수의 값에 아무 값이나 집어넣어도 무조건 성립하는 식인 거예요. 여기다가 1 집어넣어 보세요. 1. 자, 그럼 성립합니까? 성립하죠. 4죠. 여기 4죠. 2 집어넣어 보세요. 성립해요. 3 성립해요. 왜 성립하냐? 당연하죠. 이걸 전개한 게 얘니까. 두 식이 똑같은 거니까. 어떤 x를 집어넣어도 무조건 똑같죠. 자, 근데 방정식은 뭐냐? 어떤 특별한 해에 대해서만 참이되게 하는 식을 방정식이라고 얘기하죠. 예를 들면은 뭐 2x 플러스 2x는 4 봅시다. 자, 여기다가 x에다가 0 집어넣어봐요. 성립해요? 안 해요. 1 집어넣어 성립해요? 안 해요. 2 집어넣어 됩니다. 3 돼요? 안 해요. 4 안 해요. 다 안 돼요. 뭐일 때만 성립해요? 그렇죠. x가 2일 때만 성립을 해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x값에 대해서만 참이되게 하는 등식을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참이되게 하는 요 x값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그 방정식의 근 또는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근, 해를 구하는 것을 우리는 방정식을 푼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은 1차 방정식은 뭐냐? 그 말들은 뭐야? 그 방정식이 몇 차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1차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자, 요거처럼 요거죠. 요거 몇 차입니까? x에 대한 1차죠. 이게 대표적인 1차 방정식이네요. 자, 1차 방정식 어떻게 풀었습니까? 그렇죠. x를 한쪽에 남겨두고 나머지는 싹 다 넘겼죠. 그러면 x는 뭐식이 바로 나오는 거죠. 자, 이건 같이 풀어볼까요? 그럼 요거를 요쪽으로 넘겨볼까요? 3x. 그리고 여기 있는 거 써주면 15. 두 개 자리만 바꾼 거예요. 그럼 x는 얼마입니까? 5. 아하. 쉽죠? 자, 두 번째 거는 여러분이 풀어보세요. 시작. 자, 다 풀었죠? 자, 그러면은 요것도 풀어보죠. x-3은 그대로 두고 요것만 전개를 해봅시다. 뭐가 돼요? 2x-2. 자, 그럼 마찬가지 여기서도
x를 이쪽으로 넘기고 얘를 이쪽으로 넘길게요. 그럼 이쪽으로 넘긴 걸 쓰면은 x, 이쪽으로 넘긴 걸 쓰면은 마이너스 1.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배웠던 이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 오늘 배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항식의 곱셈입니다. 아하, 우리가 중1에서 배웠어요 하는 거 먼저 볼게요. 이거 금방 했죠? 분배 법칙입니다. 맞죠? 이거만큼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거꾸로도 갈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즉, 이 식을 가지고 요 식으로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은 요 식을 보고 나서 뭘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m으로 묶어서 뒤에 있는 a와 b, a 플러스 b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 뒤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서 이렇게 분배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나오죠? 마찬가지 얘도 똑같은 거 써주고 앞에 얘와 얘를 더해주면 되죠. 이렇게 거꾸로도 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이런 거는 할 수 있겠는데 이런 건 어떻게 하냐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 자, 여기 보시면 이런 거. 요게 m일 때는 할 수 있었어요. 맞죠? 이렇게 분배하고 이렇게 분배하면 되는데 이게 아니라 이것도 a 플러스 b, 얘도 c 플러스 d. 그러니까 얘도 다항식이고 얘도 다항식일 때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했어요. 결론은 뭐냐면 따로따로 다 해주면 돼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분배하고 이렇게 분배하고 그러면 뭐 a 곱하기 c 짜잔, a 곱하기 d 짜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도 따로따로 또 계산해 주는 거죠. 이렇게 곱하기 이렇게. 그러면은 b 곱하기 c 짜잔, b 곱하기 d 짜잔. 요렇게 차례대로 하나씩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물론 이거 증명을 해놨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보세요. 얘를 한 덩어리로 그냥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한 덩어리를 뭐라고 하냐, m이라고 뒀어요. 자, 그러면 이걸 마찬가지 이렇게 전개하고 이렇게 전개해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가능하죠? 우리가 배운 거니까. 그러고 나서 원래 m 자리에 누굴 집어넣냐? 아까 얘기했던 c 플러스 d를 그대로 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또 배웠던 이렇게 전개하고 이렇게 분배하고 이렇게 분배하면 원래 식이 나옵니다. 이렇게 증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 이 다항식의 곱셈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게 진짜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되는지 안 되는지 한 가지 숫자로 가지고 예를 들어보죠. 2 더하기 3이랑 뭐 곱할까요? 3 더하기 7 이런 거 해볼까요? 자, 그럼 원래 이거 얼마죠? 보시면 2 더하기 3은 5고요. 3 더하기 7은 10이니까 50이죠. 이걸 분배법칙 해가지고 풀어볼까요? 자, 분배법칙 해볼게요. 2, 3은 6, 2, 7, 14, 3, 3은 9, 3, 7, 21. 싹 다 넣어보세요. 요거 다음에 20, 이건 30, 50 맞잖아요.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의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 1번 여러분들 한번 지금 스탑 누르시고 한번 풀어보십시오. 시작. 자, 쌤이랑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서 이렇게 전개하시면 A, B, 그죠? 이렇게 하면은 여기 플러스 Q 그대로 가져가시면 돼요. 플러스 4A. 이렇게 하면은 조심해야 되는 게 부호가 마이너스 돼 있죠. 마이너스 2B 이렇게 가면은 4, 2, 8이니까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동류항은 없죠. 동류항은 없으니까 그대로 두시면 될 거예요. 자, 이번 문제는 마찬가지 이렇게 하면은 뭐예요? 요거 곱하기 5 하면은 2xy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3x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y 이렇게 하면은 플러스 3.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부호만 좀 조심하면 되겠어요. 여기서 나와 있듯이 요게 마이너스 1 곱하기 요거고요.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3 요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식을 전개하시오 했습니다. 자, 이거는 모양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 a 곱하기 2a니까 이게 어디 들어가 있냐면은 여기에 들어가 있죠. 그 다음 곱한 게 여기 들어가 있고 여기 들어가 있고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 모양만 좀 보실 수 있으면 돼요. 두 번째도 이 모양, 이 모양, 이 모양, 이 모양만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식을 전개하시오. 자, 한번 풀어볼래요. 자, 분명히 풀어보셔야 됩니다. 스탑하고 풀어보시고 재생해서 쌤이랑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자, 다 풀었죠?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죠? 3a 제곱.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6ab. 이렇게 하면은 플러스 ab.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2b의 제곱. 여기서 이러고 보니까 뭐가 나와요, 지금?
동류항이 나오죠. 동류항이 나오면은 동류항끼리 계산하시면 돼요. 여기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 6ab 플러스 ab가 나오죠. 그러면 3a 제곱에 요거는 마이너스 5 그리고 남아있는 ab 마이너스 2b 제곱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자, 두 번째 문제도 풀어볼까요? 자, 보시면 이렇게 하면 뭐가 됩니까? 4x 제곱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3xy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8xy 이렇게 하면 플러스 6y의 제곱. 여기서 동류항 있습니까? 있네요. 맞죠? xy를 묶어서 요게 거꾸로 가주면 되죠.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8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4x 제곱 플러스 6y의 제곱입니다. 그러면은 플러스 얼마입니까 이게? 마이너스 11xy 플러스 6y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그 다음 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자, 곱셈 공식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그 곱셈 분배 법칙만 잘 활용하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